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날, 아버지날을 따로 챙기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날을 기념하죠. 어머니의 날 기원을 살펴보면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든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자식이 다쳤거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임이 이어졌고요. 이 자비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딸이 1905년 5월 9일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이 날이 어머니의 날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타인의 상처를 보듬고 감싸주는 것.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오늘만큼은 그 크고 깊은 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아르헨티나 화재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레나 씨를 초대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고국을 돕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간 협상이 재개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커비 조종관은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이 7일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로부터 가자 지구로 무기화 작업을 밀반입하려는 하마스의 역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이 캠퍼스 경찰을 투입해 반전 시위 농성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경찰 소속의 경찰관 50명이 7일 오전 5시쯤 시위 진압 장구를 갖추고 농성장에 도착해서 텐트와 임시 차단막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는 큰 저항 없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시대는 없었다고 시카고대 경찰 측에 전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을 앞두고 캠퍼스 텐트 농성장 해설을 위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과 핵사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이란 당국과 현지 핵시설 사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총장과 만나 이란이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 측과 논의 중인 사항을 상세히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시설 접근 등의 문제를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대선 결선과 총선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야당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8일 대선 결선과 총선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선 1차 투표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제1야당인 국내혁명기구 민족연합민주당의 나부코바 후보가 41.2% 득표하면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펜다롭스키 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이 총선과 대선 결선 투표에서 모두 승리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이 집권하면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불가리아의 해묵은 민족 갈등이 재현될 것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틱톡 금지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계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틱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하나의 플랫폼을 영구적,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면서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정면 추돌 선언함에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암흑 속에서 찾아야 하는 희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되고 있다, 멈췄다, 네. 입장이 다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뽑아본 건데요. 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재개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스라엘은 라파에 대해서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휴전 협상에 대해서 일단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에 다시 모이고 있고 기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협상을 위해서 양쪽 대표단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고 네.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 대표단도 중재를 위해서 협상장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하마스 측에서 먼저 휴전 협상안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스라엘 측은 자신들이 기존에 동의한 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협상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안과 수정안을 두고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인데요. 커비 보좌관은 간극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네. 기존 안과 수정안이 미국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된 상황인데 네.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원안, 수정안 이게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밝혀진 게 없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제안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마스가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 측의 요구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복원하는 것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군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압박을 가하자 하마스 측은 군사작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석방 없다라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 측 대변인은 라파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계속 공격을 한다면은 인질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 앞으로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백악관은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 군사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작전만 반대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라마다 네.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뭔가 명확하게 시원하게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입장차가 크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미국, 좀 더 지켜봐야 이집트, 되겠네요. 카타르가 중재국이잖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입은 막았지만 등장을 막지는 못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네. 미국 뉴욕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입막음 돈을 받은 성인물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증인석에 등장했습니다. 오, 네. 예. 뉴욕타임스는 데니얼스가 2016년 미국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를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증언했는데요. 네. 데니얼스는 또 트럼프가 2006년 이 골프데이 뒤에 자신을 호텔 방으로 불러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폭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기업인이었을 텐데요.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자신에게 좀 알선해주겠다, 출연시켜주겠다라고 유혹했고 네. 그러면서 자신이 유부남인 거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차례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니얼스는 또 입막음용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코온 변호사에게 재촉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재촉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네요. 여러 가지 증언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 시작 직전에 데니얼스 증언이 너무나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편견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재판 중단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이렇게 기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판사를 쏘아봤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입니다. 네. 네, 늘 뭔가 잡음과 예. 논란과 이런 네. 것들을 끌고 다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보자. 이건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베트남과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베트남이 예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일은 베트남이 프랑스를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프랑스 측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을 하면서 이제 양측이 과거는 직시하되 우리가 좀 미래를 보고 잘 지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지난 7일 날 베트남 서북부에 있는 디엔비엔 성에서 디엔비엔 후 전투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 전투는 1954년 3월 달에 베트남이 자국을 식민 지배한 프랑스를 괴멸한 전투이고요. 패전국인 프랑스에서 국방부 장관, 보훈부 장관이 대표자를 이끌고 이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가 베트남의 디엔비엔프 전투 승리 기념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데 이어서 디엔비엔프 전투에 승리한 베트남이 한때 침략 국가이자 패전국인 프랑스 정부 대표단을 기념식에 초청을 했고 프랑스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과거는 직시하되 앙금은 털고 미래를 바라보자면서 전향적인 협력을 다짐한 거라고 외신들도 평가했습니다. 네. 이 50일간 전투에서 무려 3천여 명의 프랑스 군이 전사했고요. 11,0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네. 당시 대부분의 포로들이 귀향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4,000명 정도 전사자가 나왔는데요. 네. 당시에 베트남 공산 세력이 프랑스를 격퇴시키면서 생겨난 자신감을 얻었고 이후에 남베트남 통일을 두고 미국과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그렇군요.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전투는 프랑스 프랑스에게 입장에서는 20세기 거의 네. 최대 굴욕을 안겨준 전투로 기록이 별로 됐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일일 텐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프랑스 보훈부 장관은 과거와 화해를 주제로 한 일정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3명의 프랑스 원로 참전 용사와 함께 격전지를 직접 둘러보고 프랑스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사자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 국방부 장관은 베트남 본부 장관과 만나서 역시 격전 지역의 전사자 유골 발굴해서 서로 양국이 협력합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다고 하네요. 네, 과거를 직시하고 네.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이 되자 이런 행보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네. 과거에 늘 발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네. 화해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와 베트남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는 바다는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예. 네, 요즘 중국에서는 민족주의, 뭐 국가주의 이런 성향이 좀 강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품에 대해서 뭐 사지 않겠어 불매운동 이런 것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한 밀크티 브랜드인 샹퍼파오가 일본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컵 슬리브, 그러니까 컵 겉에 바깥에 이렇게. 포장지, 예, 띠로된 예, 포장지를 네. 말하는 건데 거기에 일본을 비판한 내용을 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샹퍼파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문구를 넣자마자 네. 판매율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일본이 수입하는 과즙차 제품 슬리브에 이렇게 내용을 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슬리브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바다는 일본의 하수도가 아닙니다. 0.1% 땅이 70%의 바다를 오염시킨다라면서 비판 문구가 적혀 있는 건데요. 중국 내 SNS에는 해당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구매 인증 챌린지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요 급증 때문에 이 슬리브가 동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 현지 매체는 회사 직원들은 오염수 비판 문구가 회사 방침이 아니라 현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넣은 거다. 뭐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이 회사 회장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관련 직원들에게 10만 위안 돈으로 1,900만 원을 포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일날 8시부터 방송이 진행됐는데 4시간 동안 판매되는 제품 수익을 환경보호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5차 방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작년 8월 달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총 3만 9천 톤 가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고요. 6차 방류는 이번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네, 뭐 주변국들이 좀 걱정이 되죠. 예, 물론 국제 원자력 기구가 나서서 검증을 다 했고 네, 이제 네. 뭐 기준치 밑으로 맞춰서 오염수를 내보낸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변국들은 사실 조금 네.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한 있습니다.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부모님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먼저 뛰세요. 네. 예, 달리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더 잘 풀린다는 건가요? 네. 뭐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수업하기 전에 예. 연교시에 체육하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맞아요. 집중력도 올라가고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유인원 실험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오. 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그리고 이쪽과 그리고 오레곤 국립영장연구소 센터의 공동 연구팀이 네. 이 원숭이를 상대로 5달 동안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1시간씩 최대 운동 능력의 80%까지 끌어올려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약간 좀 숨이 찰 정도로 맞아요. 운동을 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과 잘 움직이지 않았고 앉아서만 생활하는 원숭이 그룹을 서로 관찰을 해봤는데요. 절반가량은 10살부터 12살까지 중년기 원숭이였고 네. 그 나머지 절반은 15세부터 17세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년 나이 원숭이들이 더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유산소 운동 시켜봤더니 두 그룹 간에 몸 상태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나이가 들더라도 운동을 오. 하면 신체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안 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근데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네. 일석이조죠. 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숭이들이 운동한 지 5일 후부터 작은 우물에 접시를 넣고 네. 덮개를 벗기면 상으로 다시 음식을 주는 그런 학습을 시켜봤는데요. 네네. 연구팀은 원숭이들을 혼란시키려고 2개 접시 중에서 하나에만 음식을 담고 보지 못하게 덮개로 가렸습니다. 머리를 쓰게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음식이 담겨 있는 접시 덮개를 벗길 때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원숭이는 운동을 하지 않은 원숭이에 비해서 2배나 빨리 정답을 그래요?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꾸준하게 운동한 원숭이들은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숭이들의 뇌 신경피질 속에 혈액 흐름이 그렇지 않은 원숭이에 비해서 좋아졌고 결국 이것 덕분에 뇌 기능이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 뇌에 좋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에 많았습니다. 쥐실험 통해서 얻은 결과였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원숭이 영장류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영장류에서 얻은 연구 결과인 만큼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책상 앞에만 둔다고 맞아요. 공부를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또 어른들은 공부는 엉덩이로 일단 하는 거야. 물론 오래 좀 그렇긴 앉아 있어야 합니다만, 돼. 예. 그래서 정말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차라리 동네 한 바퀴 뛰고 와. 맞아요. 이러면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또 문제를 머리가 풀수 복잡하고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차라리 네. 산책을 한번 하고 맞아요, 나면 맞아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밝혀진 거라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좋죠. 운동도 또 열심히 해야 맞아요. 하는 이유가 또 실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하늘로 떠난 조종사네요. 네. 예. 216시간 3분 44초. 날짜로 따지면 무려 9일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무착륙 무보급으로 첫 번째 세계 일주에 성공한 미국의 조종사 딕 루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향년 85세인데요. 지난 3일 날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 폐 감염 때문에 산소 호흡기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 의사로 생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86년인데요. 여성 비행사와 함께 교대로 보이저를 몰고 무려 216시간 3분 44초 동안 세계 일주에 성공했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인내심으로 극복한 비행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장기간 채공하려면 일단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요. 그렇죠. 네. 공기 저항이 작아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연료는 최대한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세계 일주에 쓰인 보이저호는 프로펠러를 이용한 글라이더 방식의 비행으로 천천히 지구를 돌았습니다. 1986년 12월 14일 오전 8시 캘리포니아 모하베 사막에 있는 에드워즈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9일 3분 44초 동안 연료 보급 없이 무착륙으로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수천 명의 인파가 대단하네요,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에드워즈 공군기지로 무사히 돌아왔고요. 네. 이 장면은 TV로 생중계돼서 미국 전역에서 모두가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루터는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공군에 입대했고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전에 참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지상에서 발사된 로켓 추진 비행기를 타고 16km 비행 성공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는 조종사라고 하는데 네. 영원히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엘튼 존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유효송 함께 듣겠습니다. It's a little bit funny, this feeling inside. I'm not one of those who can easily hide. I don't have much money, but boy, if I did, I'd buy a big house where we both could live. If I was a sculptor, but then again, no, or a man who makes potions in a traveling show. I know it's not much, but it's the best I can do. My gift is my song, and this one's for you.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It may be quite simple, but now that it's done,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i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while you're in the world. Sat on the roof and kicked out the moss. Well, a few of the verses, well, they've got me quite cross, but the sun's been quite kind while I wrote this song. It's for people like you that keep it turned on. So excuse me for getting, but these things I do, you see I've forgotten if they're green or they're blue. Anyway, the thing is, what I really mean, yours are the sweetest eyes I've ever seen.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It may be quite simple, but now that it's done,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i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7월 초 중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 참 가관이라며 전당대회 조속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실 복원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라며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이태원 참사 유족과 고 최상병 유족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태산만큼 무거운 부모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앞서 최 씨는 모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의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세워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발생하면서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북한에서 3대 세습 우상화를 주도했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덕주 통신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저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주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해서 이번에 재정 흑자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시동 걸린 전기톱을 들고 전 정권의 엉망진창인 재정을 싹 다 밑둥까지 잘라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던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은요. 네. 결국 재정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다 약 16년 만에 드디어 재정 흑자를 냈습니다.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인 GDP 대비해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답니다. 네. 이는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중단, 그리고 대중교통과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의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흑자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소식인가 했는데 너무나 이제 강도 높은 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팍팍한 삶을 견뎌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그래서인가요? 이 국립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권의 재정 흑자 뒤에는요. 긴축 정책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그 정책 안에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건이 있는데요. 네. 에너지 보조금 삭감은 국공립대학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중 상위 1%에 속하며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도요. 네. 전년 대비해서 7배나 인상된 전기요금 때문에 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예. 밀레이 대통령의 재정 긴축 정책에 현지의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립대도 전기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생들과 타 국공립 대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난달 23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만 약 80만 명이 넘게 모여서요. 네. 대규모 행진을 감행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교육 분야에 있어 밀레이 대통령의 재정 긴축 정책을 반대하고요. 더 많은 지원금이 국공립 교육에 지원돼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위에서 학생들은 대학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또 국민을 교육하는데 뭐가 두려운가라는 팻말을 높이 치켜들기도 했고요. 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공립대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시위 군중들 앞에서 피에라 페르난데스 대학 연맹 회장은요. 자유와 평등을 갖춘 국공립대학은 위대한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한 대학이고 또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을 통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여 선언했습니다. 네. 대부분 시위에 참석한 대학생들은요. 개천에서도 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국공립대학의 교육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는 운집 군중을 15만 명이라고 발표했지만요. 국공립대학 측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만 약 80만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총 100만 명이 국공립 교육을 지키기 위한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긴축 정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아르헨티나 하면은 사실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 가격도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소고기 소비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고기 소비도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소가 인구수보다 많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를 약 4,6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소는 5,4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소가 많은 나라이기에 소고기 소비량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반해 올해 1분기 소고기 소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30여 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축 시장이 성행하는 로사리오주 증권시장에 의하면요. 올해 1분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44kg로 나타났고요. 네. 이는 작년 4분기 48.5kg보다 4.5kg가 줄어든 수치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인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kg 이상의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가 많기 때문에 소고기는 값도 싸고 또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그렇기에 타 음식보다 소고기 값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네. 물론 부위에 따라 다소 가격 차이는 있지만요. 평균적으로 소고기 1kg당 한화로 약 10,000원 정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소고기 소비량 관련해서 예전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네. 1978년에는 아르헨티나 한 명당 연간 90kg의 소고기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네. 소고기의 나라답게 인구당 연간 약 100kg에 가까운 소고기를 먹어치웠던 것입니다. 근데 한 반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 이어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현지 화폐인 페소의 평가 절하로 인해서요. 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감소한 점과 소고기값 상승도 소고기 소비 감소에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들은 얇아진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소고기 대신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더 있는데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대표로 선발된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 60세의 나이로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대표로 선발된 알레칸드라 로드리게스가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이며 언론인이 알레칸드라는요. 60세 나이에 비해 동안 미모로 알려져 있고요. 여지껏 성형수술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네, 또 그녀가 뽑은 미모 유지 비결 중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동반자 없이 혼자 사는 게 낫다라며 수년 전 이혼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아, 예. 수년 전부터 스트레스 주는 남편이 없어서 미모를 유지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네, 원래 이 대회는 18세부터 28세까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요. 네. 지난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알레칸드라의 대표 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대표해서 오는 25일 알레칸드라는 전국 각주에서 선발된 26명과 함께 아르헨티나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놓고 설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 후 선발된 아르헨티나 대표는요, 오는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60세 뭐 보통 은퇴할 나이인데 너무 멋지십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꿈과 또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글로벌 이슈 초대석 코너 매주 금요일에 마련됐었는데 5월부터 수요일로 옮겨서 꾸며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올레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말로도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럼요. 예. 우크라이나 말로 인사하면 예. вітаю. Мене звати Олена. Я приїхала з України. Приємно познайомитися. 예. 안녕하십니까, 올레나입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 우크라이나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럼 한국에? 저는 온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8년 네. 되셨어요. 그럼 아주 어릴 때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젊어 보이셔서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한국에? 그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2살 정도. 22살 네. 때. 그럼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을 아셨어요, 원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왔습니다. 예.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졸업하고 나서 네. 좀 여행을 네. 하셨군요. 네, 다른 나라 좀 가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시아 쪽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자, 한국에 여행하러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여행으로 왔습니다. 예. 길거리 캐스팅. 네, 저는 지금 워낙 미인이시라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 네. 8년 동안 모델 활동하고 있었고 네네. 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 하게 되냐면 네. 길거리 캐스팅 한국에 여행 왔을 때 네. 길거리 캐스팅으로 뽑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모델 일 하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도 계속 하세요, 모델? 지금은 어떤 일 하시는지? 지금은 가끔씩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친구와 함께 네. 브랜드 시작했습니다. 의류 브랜드요? 의류 브랜드요. 여성 의류 브랜드요. 대표님이시네요. 그럼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지가 좀 오래 되셨으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학생이셨던 거고 뭐 의류 사업 같은 거를 원래 계획을 하고 계셨었나요?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패션 대회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네네네. 패션에 대해서는. 네네네. 한국 오고 나서 그때는 패션 대회 관심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모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접하게 되셨겠어요. 네. 안 그래도 사람들 보면 네. 다들 패션이 너무 멋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옷 입는 거는 좋아하지만 내가 내 브랜드까지 만들겠다까지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때는 제 친구 네. 원래 혼익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디자이너 전공으로.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항상 네. 대화하면서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거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네. 약간 여성 몸매 좀 네. 이쁘게. 몸매를 좀 여성들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때 아마 5년 전 정도요. 네. 우리
스케치도 그리기 시작했고 그런 꿈꾸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약속 잡았어요. 네. 그동안 패션 대회 어느 네. 정도 좀 배우고 네. 5년 후에 네. 이제 브랜드 오픈 합시다요. 예, 근데 이게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게 옷을 좋아하는 것, 패션을 아는 것과 네, 사업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절차도 복잡하고 그럼요. 힘든 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 아니에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1년 정도 되셨네요. 브랜드 오픈하신 지. 네, 1년 정도 되었고 네. 사실은 그냥 디자인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사업하기 진짜 어려운 말이요. 네,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계속 뭔가 이 일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럼요. 일하면서. 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옷일까요? 일단은 우리 살짝 약간 유러피언 느낌, 한국 그 느낌이랑 네. 섞어서 뭔가 특별한 거 만들고 싶었어요. 예. 네. 어. 일단 지금은 천장 같은 느낌이지만 네. 근데 다음에는 한국 패턴, 우크라이나 패턴과 섞어서 오. 다음 시즌 때 뭐 네. 새로운 컬렉션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네네네. 우크라이나의 패턴도 네. 같이 네. 합해서 네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요즘에 패션 트렌드가 정말 빨리 변하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만드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예,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예, 좀 뭔가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걸 만드셔서 네. 예. 자, 이렇게 사업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으니 저희가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고국이 네. 2년 넘게 전쟁 중인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 시작된 후에 혹시 우크라이나 가보셨는지 가실 수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우크라이나 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시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우크라이나 가본 적이 딱 1년 되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전쟁 한창 중일 때도 가신 거네요. 네. 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늘어나기 전에 저는 네. 딱 10일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상황도 보고 네. 뭔가 전쟁 때 그때 사람들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날 것 네. 같다. 네.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사람들 약간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약간 옆에 있는 나라 어떻게 네네네. 그럴 수가 있나요? 네네네. 네. 그럴 수. 아예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저는 약간 안전하게 느꼈는데 안 그래도 그때는 한국에 다시 갔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늘어나가지고 네.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네, 가족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네. 네. 첫날부터 저희 아버지 네. 바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바로. 지금도. 네,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많이 좀 걱정되시겠는데요. 네.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전쟁이라서 네, 그럼요. 항상 위험하고 저희 가족이라서 네. 안 걱정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고향의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곳에 약간 네. 전쟁 그쪽에서 딱 제일 핫한 플레이스 아니지만 네. 지금 고향이 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네네네. 네. 안 그래도 폭탄이 어느 지역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하긴 해요. 네. 민간인 희생자가 전쟁 때마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예, 네.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네. 지금 아버지가 이제 전장에 나가 계시니까 제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연락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연락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이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네.
전쟁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네. 우크라이나 커뮤니티,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에서. 기부 시작했으니까.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기부 때문에 우리는 뭐 스탈링크나 예. 뭐 좀 약간 기부 도움으로 예. 뭔가 필요한 물건은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스탈링크 때문에 예. 네, 우리는 계속 연락도 할 수 있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하실 수 네, 있는 네, 네, 네. 거군요. 아, 그렇죠. 전기가 또 이렇게 끊기는 경우도 많고 하다고 네, 네, 얘기를 저희가 간간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상황도 알리고 우크라이나 돕기 위한 기부 활동도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티셔츠도 제작을 하시고. 네, 네. 사실 그 전쟁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줄었다.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약간 관심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안 그래도 그쪽에서도 갑자기 전쟁이 늘어나가지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시면 이게 약간 unfair한 전쟁이라서 네. 그래서 사람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요.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제 기부도 좀 많이 네.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부도 네. 떨어지고 안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익숙해진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 네, 안에서도 사실은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은 라디오 이렇게 하니까 네, 하실 전쟁- 말씀 많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한국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동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네. 분들이 힘을 모아서 뭐 기부도 하시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하는 시위도 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거 한국에 300명 정도 있을 300명 것 같아요. 정도?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볼쇼이 그 발레관 아, 네. 발레단이. 네. 예. 한국에 콘서트 그 하고 싶었는데 근데 네. 우리는 데모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연이 공연이- 네. 취소됐죠. 네네네 취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네. 이렇게 취임식 집권 5기 취임식 있었는데 이걸 지켜보는 올레나 씨 뭐 심경이 좀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5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안 그래도 이런 거 보기 조금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도 삶은 내일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신경 쓰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정말 평화를 위한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제 오늘 라디오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말씀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네. 안 그래도 한국에 어떻게 보시면 역사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니까 네. 50년대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리 아픔은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응원 많이 해가지고 그런 네.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지만 모든 세상에 변화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좀 빨리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도 또 발전시키시겠죠? 네. 1년 병아리 같은 새 브랜드인데 더 활발한 활동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올레나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꾸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전해드리고요.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